팔꿈치 바깥쪽 통증, 테니스 엘보가 생겼을 때 어떤 근육을 마사지하고 스트레칭하고 어떻게 근력 강화를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원인은 반복된 동작으로 미세 손상이 발생되고 근육과 건에 염증과 퇴행성 변화가 생겨서 통증이 발생됩니다. 팔꿈치 바깥쪽에 통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근육의 증상과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바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근육은 회외근입니다. 증상은 팔을 편 상태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테니스, 골프, 배드민턴 등 스포츠 활동을 할 때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심할 때는 가만히 있어도 증상이 나타납니다. 테니스 엘보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이고 엄지와 검지 사이에도 통증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회외근을 이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마사지 볼을 준비해 주시면 더욱더 효과적으로 이완할 수 있습니다. 앞에 이렇게 굴러가는 볼이 있고 인터넷에서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으니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이 마사지 볼은 손가락이나 엄지손가락 이런 부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손으로 직접 근육을 풀었을 때보다 당연히 이제 손가락이나 손에 부담을 적게 줄 수 있습니다. 팔꿈치 고치려다 내 엄지손가락이나 손가락이 또 아플 수 있으니 이런 도구를 이용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치는 관절 아래 뼈를 피해서 근육을 만져주시고 그 근육에 마사지 볼을 대서 좌우 위아래로 눌러서 움직여줍니다. 강도는 너무 세지 않게 약간 뻐근하면서 시원한 정도의 강도로 움직여주시고 시간은 너무 길지 않게 5분 내외로 마사지 해주세요. 이렇게 회외근의 5분 정도 마사지를 통해서 통증 유발점들을 이완하고 통증점을 해소했다면 다음 근육인 상완 요골근과 장요측 수근신근에 대해서 이완을 할 거예요. 이 근육들의 가장 큰 증상은 외측상과 팔꿈치 외측에 나타나는 통증이 가장 큰 증상이에요. 이 근육들의 통증은 나사를 돌리거나 손잡이를 돌릴 때 나타납니다. 손의 악력도 떨어져서 손에 잡은 물컵이나 물건을 놓치기도 하고 작은 물체보다 큰 물체를 잡을 때 더 힘이 감소합니다. 이 근육을 이완하는 위치는 아까 회외근에서 조금 더 아랫방향으로 내려와서 그 부위를 회외근과 똑같이 이완해 줍니다. 강도도 마찬가지로 시원하면서 뻐근한 정도로 5분 정도 이완해 줍니다. 다음으로 마사지할 근육은 상완삼두근입니다. 상완삼두근의 내측두에 통증 유발점이 생길 경우 통증이 팔꿈치 외측에 나타나게 되고 이 팔꿈치를 강하게 스트레칭할 때 통증이 나옵니다. 스포츠 활동 시에 백핸드, 지나친 푸시업, 과한 골프 이런 걸 했을 때 테니스 엘보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근육의 통증으로 인한 연관통은 관절염으로 오인될 수도 있습니다. 상완삼두근에서 마사지해야 할 부분은 제가 만지고 있는 이 두 부분입니다. 마사지 볼로 시원하면서 뻐근한 강도로 5분 정도씩 마사지 해주세요. 삼두근의 안쪽도 마찬가지로 마사지 해줍니다. 이 안쪽은 바깥쪽보다 피부도 근육도 연하기 때문에 강도를 조절해주면서 마사지 해주세요. 이렇게 회외근, 상완요골근, 장요측 수근신근 그리고 상완삼두근의 내측두까지 어느 정도 통증 유발점들을 해소하셨다면 다음엔 스트레칭으로 넘어갑니다. 먼저 회외근과 상완요골근의 스트레칭입니다. 다리를 벌리고 앞쪽으로 기울여서 앉은 상태에서 오른팔 전체를 안쪽으로 돌릴 수 있는 데까지 돌리고 오른쪽 손등과 손목을 왼쪽 넓적다리 안쪽에 댑니다. 왼손으로는 오른쪽 팔꿈치 뒷부분을 잡습니다. 왼손으로 잡아당겨서 오른쪽 아랫팔과 팔꿈치 안쪽에서 신장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 오른쪽 팔을 충분히 안쪽으로 돌리고 실시를 해주셔야 자극이 충분히 오고요. 이렇게 잡아당겨서 자극이 느껴진 뒤에 오른손을 왼쪽 넓적다리 쪽으로 누르는 힘을 약 10초 동안 유지합니다. 더 이상 신장할 수 없다고 생각되고 근육이 뻣뻣하다고 느껴질 때까지 반복합니다. 이 마지막 신장을 15초에서 또는 1분 이상 유지합니다. 이 동작의 정상 가동성은 아랫팔과 윗팔이 팔을 최대한 안쪽으로 돌렸다 할지라도 직선상에서 놓을 수 있을 때까지 팔꿈치를 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회외근과 상완요골근을 스트레칭을 한 뒤 장요측 수근신근과 척추 수근신근, 손목을 신전하는 근육들을 스트레칭할 겁니다. 수건을 깐 식탁이나 책상에
마주보고 선 뒤 오른쪽 아랫팔을 최대한 안쪽으로 돌리고 오른쪽 손등을 탁자에 대고 왼손으로 손을 고정하고 준비합니다. 오른쪽 팔꿈치를 곧게 펴서 유지한 채 몸통을 움직여서 아랫팔의 뒷부분과 팔꿈치 바깥쪽에서 신장이 느껴지도록 합니다. 어느 정도 신장이 느껴졌으면 오른쪽 손목을 펴려고 하는 것처럼 힘을 줍니다. 10초 동안 유지를 하면 근육이 더 늘어납니다. 더 이상 신장될 수 없다고 생각되고 근육이 뻣뻣하다고 느껴질 때까지 반복합니다. 이 마지막 신장을 15초에서 1분 또는 그 이상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한 번에 많은 양을 스트레칭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점진적으로 늘려주세요. 그리고 같은 근육을 다른 자세에서 스트레칭 합니다. 아까는 손가락이 내 몸 안쪽을 향했다면 이제는 바깥쪽을 향하게 놓고 손으로 손목을 고정을 한 상태에서 체중을 이용하여 스트레칭 합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한 번에 다 스트레칭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점진적으로 스트레칭 해주시면 됩니다. 상완 삼두근 스트레칭입니다. 벽을 마주보고 서서 아픈 쪽 팔을 벽에 올려놓습니다. 몸통을 앞쪽으로 밀어 윗팔의 뒷부분에서 신장이 느껴지도록 하고 아랫팔로 벽을 밀어 10초간 근육에 긴장을 줍니다. 더 이상 스트레칭 될 수 없다고 느껴질 때까지 15초에서 1분 유지합니다. 정상 범위는 아랫팔이 윗팔이 살에 닿아 멈출 때까지 팔꿈치가 구부려질 수 있어야 합니다. 턱을 앞으로 내밀지 마시고 스트레칭 하는 동안 등이 아프다면 자세가 잘못된 겁니다. 마사지, 스트레칭을 한 후 근력 운동을 해줍니다. 첫 번째 동작은 손목 신전근 강화입니다. 식탁이나 테이블 가장자리에 손등을 위로 하고 손목이 나오도록 위치합니다. 1kg 아령이나 500ml 물병을 잡고 준비합니다. 반복된 동작으로 근육과 건에 염증이 생기면 팔꿈치 바깥쪽 뼈의 위치도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꼭 팔꿈치 바깥쪽의 뼈를 내 몸 안쪽으로 눌러 고정한 후 근력 운동을 시행해 주세요. 뼈와 관절이 제 위치에 있도록 한 뒤 근력 운동을 해주셔야 효과가 커집니다. 손목을 위와 아래로 저항을 느끼며 천천히 움직여줍니다. 횟수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 한 번으로 하여 10회씩 3세트를 합니다. 주의점은 손목을 밑으로 내릴 때도 천천히 저항을 느끼며 시행합니다. 두 번째 근력 운동은 회외근 강화입니다. 엄지척 자세에서 아령이나 물병을 잡고 마찬가지로 팔꿈치 외측의 뼈와 관절을 내 몸쪽으로 당겨 고정합니다. 아랫팔을 바깥쪽과 안쪽으로 번갈아 회전합니다. 횟수는 10회씩 3세트를 시행합니다. 주의점은 아랫팔을 움직일 때 저항을 느끼며 천천히 움직여주세요. 통증이 한 번에 사라지지 않는다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마사지, 스트레칭, 근력 강화를 꾸준히 시행해 주셔야 통증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통증을 스스로 조절하는 그날까지 운동하고 움직여 보세요.